여러분, 재택근무 해보셨어요? 최근 코로나19 기세가 꺾이면서 재택근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재택근무를 줄인다, 아예 없앤다, 그대로 둔다. 각 기업마다 방침이 다르고 재택근무가 낫다, 출근이 낫다.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른데요. 재택근무를 할지 말지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게 맞을까요? 재택근무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알파가 재택근무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컨설팅 전문가, 디자이너, 은행 근무자, IT 기업 근무자, 완전 재택부터 재택과 사무실 출근이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 그리고 휴양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케이션까지. 직업도 재택 형태도 다른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직장인의 삶, 코로나19, 워라벨.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 오늘의 알파, 재택근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던 2020년 상반기였죠. 정부가 관공서나 기업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한 건데요. 알파가 만나본 분들도 이 시기에 재택근무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좀 자율 출퇴근제가 시작된 거는 확실히 코로나 이후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전에 재택근무와 이제 출근 근무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유연하게 근무하는 그런 형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100% 거의 100% 출장만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됨으로써 100% 재택근무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2020년 2월 정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때 가장 국내에서 어쨌든 큰 기업 중에 선제적으로 재택근 이제 그때는 거의 전사 재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해서 리모트와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근무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리모트 워크까지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외 브랜치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택근무를 시행하다 보니 회사도 노동자도 혼란을 겪었죠. 업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소통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도 문제였어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제가 그 근무를 시작했다는 걸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됐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오후용으로 사이트를 다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실시간 증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근무를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ENFP라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재택이 시작되다 보니까 적응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게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저의 이제 밑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코로나 시점에 들어오셨어요. 재택을 할 때부터. 그래서 아직 막 친해지지 않은데 그냥 사소한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그게 엄청 부담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물품이나 비용 지원은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면 장비를 주고 이제 리모트로 되다 보니까 그걸 이동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줘요. 킥 서비스를 해서 그 장비를 옮긴다든지 택배라든지 아니면 택시비, 업무기기 좀 일부 살 수 있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처럼 와이파이 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아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기가 몇몇 컴퓨터나 이런 게 자취를 하다 보니까 없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꼼짝없이 회사에 나와서 그 컴퓨터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재택인 척하는 이제 출근을 했었습니다. 조금 준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요 조사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서 좀 아쉬웠어요. 집에 있으면은 그게 다 저의 몫이 되니까 에어컨도 계속 틀어놔야 되고 히터도 계속 틀어놔야 되니까 약간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는 전기세를 지원을 해준다, 모니터를 준다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왜 우리는 없지라고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모니터나 뭐 마우스, 키보드 등 필요한 그런 사무기기는 따로 필아웃 해야 되는 거 없이 바로 집으로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희도 뭐 웰빙 기프트라고 하면서 나이키 아니면 룰루레몬 그런 기프트 카드도 선물로 받고 했었어요. 재택근무가 본격화된 지 2년째이자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된 2021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한번 볼게요. 직장인 92.1%가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어요. 2년 동안의 재택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 장점을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통근 거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청초면 바로 앞에 출근을 하니까 그게 가장 제일 큰 장점이었고 출근 시간에 하루에 했던 시간을 뭐 잠자는 시간이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았고 일이 없었던 시간들은 핸드폰을 이제 꽂아두는 것처럼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expected timeline이 생기면서 이때부터 이때는 내가 어딜 가지 않고 집에 있어도 되는구나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내가 온전히 내 공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만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 때랑 잠깐 쉬었다 할 때 이런 거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날 주어진 업무를 다 마치는 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업무 준비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에게도 좀 방해받지 않고 100% 시간을 다 스스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재택근무를 했을 때 조금 더 능률이 올라갔던 것 같고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는 사실 재택근무의 필요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되었어요. 언론과 학계에서도 관련 보도나 발표를 많이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게요. 재택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늘어났느냐라는 물음에 회사 측과 노동자 측 모두 보통이다와 그렇다에 가장 많이 답했어요. 이 답변들 중 보통이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이나 회사 혹은 그 외 어디서 근무를 하더라도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어쩌면 이 답변이 재택근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조직이 이렇게까지 자유를 준 건 사실은 퍼포먼스가 명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런 걸 입증하고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들이 문화 전반적으로 기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진짜 실제로 퍼포먼스가 나빠지지 않았고 조직 내에서도 계속 이걸 확인해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나오긴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 이게 계속 유지될 텐데 너무 놀지 말자고요. 왜냐면 계속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 사람에게 그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니까 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나 이제 상태를 고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자율성도 같이 높아지니까 시간 분배에 관해서 이렇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냥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 업무니까 너희가 알아서 성과 내라. 재택을 하든 뭐 회사를 나오든 그 결과는 똑같이 내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에서 좀 벗어나서 회사가 나한테 자율권을 준다는 게 이 사람은 따로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되면 결국엔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듯 최근 재택근무 비율을 줄이거나 완전 출근으로 방침을 바꾼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무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죠.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로 결정한 카카오예요. 카카오 노조는 회사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터뷰했어요. 재택근무의 미래.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 출근을 많이 하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완전 합당 방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팀의 리더분들끼리 또 논의를 하셔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큰 불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 고쳐 나가야지. 그렇다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나? 새로 하는 제도를 그냥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점이 있으니까 아예 취소해야 돼. 이게 맞는 건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출근하는 게 굉장히 잘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트를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나 회사의 재택근무 사례를 보며 참고를 할 수도 있겠죠. 지현 씨는 미국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팬데믹이 굉장히 이제 심했을 때는 피지컬 건강도 있지만 이제 멘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 회사들이 여겨서 자주 그 서베이를 보냈었어요.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혼자 사는지, 지금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 분기마다 그런 것들을 체크업하면서 저희들의 그런 의견을 되게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핫라인 해가지고 심리 상담사나 그런 분들이랑 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니까 회사가 확실히 하나하나 지식은 못해도 큰 버킷에서는 도와주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일을 할 때의 시간과 컨디션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회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집에서 가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내 삶을 꾸려나가는데 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도 지킬 수 있고요. 4년차 정도까지만 했을 때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10년 후, 20년 후 모습은 어떨까? 워킹맘을 할 수 있을까? 애들을 두고 내가 항상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가정이 생기면 재택이 확실히 더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피스 출근만 하는 거랑 재택 혹은 원격 근무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리모트 고를 것 같긴 해요. 저한테 옵션이 오는 것과 그냥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는 거는 그 기조랑 내포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리모트를 둔다는 건 어쨌든 회사에서 출근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회사 출근해야 된다는 조직은 대부분 이런 환경이 구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문화가 자유롭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는 바가 커서 저는 리모트에 있는 조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파가 만난 7분이 재택근무에 대해 강조한 건 이거예요. 사무실에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구성원이 가장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운영진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을 하면서 회사를 함께 키워나간다는 이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로 출근하셨나요?